그러나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 넣은 렌즈의 도수가 맞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최적의 시력이 나오지 않고 좀 떨어지는 시력이 나온다면 그것은 렌즈 도수를 잘 결정해서 넣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문제겠죠. 안녕하십니까, 손성미라클안과 김진철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매년 국내 주요 수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수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서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51건입니다. 이 중에서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1%, 22건으로 가장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시력 저하는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환자의 눈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해서 삽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수정체 도수를 잘못 결정한 것은 오롯이 의사의 문제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수 결정 공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시력 저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미라클 포뮬러를 통해서 동아시아인에게 최적화된 도수 결정 공식을 한국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라클 안과만의 차별화된 포뮬러 백내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포뮬러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의 실제 환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뮬러 백내장은 동아시아인에게 특화된 인공수정체 도수 결정 공식입니다. 백내장 수술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수정체 도수 결정 공식으로서 지금까지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는 해외 공식들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는 아시아인에게 특화되어 있지 않은 공식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걸 제가 처음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미라클 안과에서 동아시아인에게 특화된 도수 결정 공식을 저희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었고 포뮬러 백내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백내장 도수 결정 공식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의 결과와 우리 미라클 포뮬러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미라클 포뮬러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ESCRS 유럽 백내장 굴절 수술 학회의 7가지의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최신 공식들을 모아놓은 인공수정체 도수 결정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수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AL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눈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K1과 K2라고 되어 있는 것은 90도로 되어 있는 이 각막의 도수이고요. AC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방의 깊이입니다. 이 타겟 리프렉션, 이 우리의 굴절의 목표는 노안 백내장의 경우에는 특히 거의 0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T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정체의 두께, 그 다음에 WW라는 것은 이 각막의 수평, 직경을 말하는 겁니다. CCT라는 것은 각막의 중심부의 두께를 말하는 거고요. 이 똑같은 수치가 우리 미라클 포뮬러와 ESCRS 유럽 백내장 굴절 수술 학회의 계산기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9.5에서 13.5에 이르는 이 숫자들이 각 공식들이 추천하는 인공수정체 도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11.5에 회색으로 쳐 있죠. 11.5에 나온 값이 가장 0에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11.5를 넣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처음에 이 공식, 주로 바렛 공식을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11.5에 맞춰서 렌즈에 삽입하였고 그 결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좀 더 근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미라클 포뮬러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항목에 똑같은 숫자를 입력하고 계산을 하였을 때 미라클 포뮬러는 아까 11.5가 아닌 11.0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미라클 포뮬러와 다른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된 숫자들은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안축장의 길이가 26mm 이상인 고도근시 환자들의 평균값 134만의 평균값을 입력한 수치이고 이대로 기존 공식들이 추천하는 대로 11.5를 넣고 우리가 수술을 진행한 결과 0.3에 가까운 근시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숫자는 그래도 괜찮은 범위에 되게 됐지만 상당수가 많이 근시 쪽으로 결과가 나오게 돼서 그분들 중에 일부는 렌즈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추후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라식 수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미라클 포뮬러의 결과를 따라서 11.0의 도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본 환자의 검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왼쪽 눈에 안축장이 27.17, 26이 넘는 고도근시죠. 이런 경우에 여기 4개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바렛 유니버설 2,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전에는 렌즈 도수를 결정해서 우리가 렌즈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9.0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미라클 포뮬러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미라클 포뮬러는 9.0이 아니고 8.5를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9.0을 넣은 경우에는 좀 근시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8.5를 넣으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미라클 포뮬러의 결과와 바렛 포뮬러의 결과는 좀 차이가 나죠. 대신에 미라클 포뮬러의 결과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하이기스 포뮬러의 결과가 좀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포뮬러에 맞춰서 이렇게 8.5를 넣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후 결과는 0에서 0.37 정도의 이 약간 근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9.0을 넣었으면 이거보다 더 근시 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8.5가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 안축장 25.41로 26mm에 이르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레 포뮬러를 보면 16.0디옵터를 추천을 합니다. 하이기스 포뮬러를 보면 15.5디옵터를 추천을 합니다. 아까 먼저 환자분의 경우에는 바레 포뮬러가 틀렸고 하이기스 포뮬러가 맞았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과연 둘이 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미라클 포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16.0디옵터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는 하이기스 포뮬러가 아니고 바레 포뮬러에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16.0디옵터를 집어넣었고, 결과는 역시 0에서 0.33 정도에 맞춰져 있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각 공식들마다 대조되는 결과를 보일 때 어떤 공식이 맞는지, 어떤 공식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지 도수를 선택할 때 고민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을 보일 때 미라클 포뮬러가 정해주는 대로 입력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수술하는 저희 원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덜 받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각막에 상처가 회복되는 기간이라든지 건조증이 회복되는 기간이라든지 각막에 붓기가 빠지는 기간이라든지 이거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에 다초점 렌즈를 집어넣으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이 겹쳐 보임, 빗번짐, 이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최상의 결과를 얻어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결과인데요, 만약에 미라클 포뮬러를 이용하지 않고 잘못된 도수, 조금 아쉬운 도수의 렌즈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빗번짐, 겹쳐 보임이 더 심해지겠죠. 그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이 빗번진 겹쳐 보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 빗번진 겹쳐 보임에 대해 우리 뇌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은 다소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찾아오시는데요, 특히 젊은 환자분들, 아직 60대가 안 된 50대 초반 환자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수술을 한 다음에 내 눈에 남는 거는 무슨 인공수정체를 넣느냐와 어떤 도수를 넣느냐, 결국에 남는 건 그거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아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그걸 공감을 하시고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당연히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 따라오는 그 빗번진 겹쳐보임,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환자분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 불편감을 감안하고서라도 수술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킨 뒤에 결과는, 그리고 환자분의 눈 속에 집어넣을 렌즈의 도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 이후에 생기는 시력 저하라 하면 그 원인이 백내장 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나 다른 질병에 의한 것이라면 그거는 렌즈 도수를 잘 계산해서 넣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따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 넣은 렌즈의 도수가 맞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최적의 시력이 나오지 않고 좀 떨어지는 시력이 나온다면 그것은 렌즈 도수를 잘 결정해서 넣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문제겠죠. 저희가 미라클 포뮬러를 이용하기 전에 다른 공식들을 이용해서 렌즈를 선택해서 집어넣었을 때 이 오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렌즈를 빼내고 다른 도수의 렌즈를 넣는다든지 각막을 다시 레이저로 깎아서 도수를 맞춘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했었는데, 이제 미라클 포뮬러를 이용한 뒤에는 아직까지는 렌즈를 교체한다거나 각막을 다시 재수를 한다거나 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개수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는 이 자연계에 숨어있는 이 랜덤한 오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 그 수는 이전보다 비할 바 없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